동적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영어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이 동적 프로그래밍을 위한 알고리즘을 다이나믹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동적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경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데 좀 어려운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단어가 이 최적 부분 구조라는 겁니다. 영어로 optimal substructure죠. 이렇게 substructure라는 것은 이제 구조인데 그 일부의 그 부분이 되는 구조, 여기 이제 부분 구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 구조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옵티멀 가장 최적의 해답을 구하는 문제를 부분 구조를 통해서 풀이하는 문제를 최적 부분 구조라고 합니다. 밑에 설명이 잠깐 나와 있는데요. 큰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 문제를 쪼개서 그 안에 있는 작은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과정을 이용하면 풀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팩토리얼도 그랬죠. n 팩토리얼은 n-1 팩토리얼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n을 구했죠. 자, 큰 문제의 해답 n 팩토리얼을 구하는 거는 작은 문제, 이게 이제 서브 스트럭처죠. 서브 스트럭처. 요거의 전체 스트럭처의 서브 스트럭처. 부분 구조의 최적 n- 팩토리얼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n을 곱한 다음에 이걸 구했죠. 그래서 이거를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 문제라고 합니다. 자, 피보나치도 그랬죠. 어떤 피보나치,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n번째 피보나치 수열은 얘는 피보나치 n-1 바로 이전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 거 n-2의 값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n번째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것은 n-1번째와 n-2번째 피보나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최적 부분 구조 문제죠. 요거에 더 작은 문제의 해답을 구한 다음에 더해서 가장 큰 문제의 해답을 구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문제 중에서 어떤 성격이 하나 더 있어야 되냐면 얘를 이제 리커시브 콜을 해요. 리커시브 콜을 하죠. 지금 보면 팩토리얼도 리커시브 콜을 하죠. 그다음에 피보나치도 리커시브 콜을 하죠. 근데 중복 호출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경우, 자, n 팩토리얼을 구할 때는 n-1 팩토리얼을 구했는데 다시 n-1 팩토리얼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얘는 n-2 팩토리얼을 먼저 구하겠죠. 자, 이 경우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n을 구할 때는 n-1, n-를 구할 때는 n-2 중복이 안 되는데 피보나치를 가만히 보시면 n번의 피보나치를 구하려면 n-1, n-2 이렇게 일단 구하죠. 중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요 피보나치 n-2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보나치 n-2 그 다음에 피보나치 n-3 한 다음에 더해야 되죠. 그럼 요 n-2하고 요 n-하고 또 똑같은 게 나오죠. 중복되죠. 자, 이처럼 이제 그 리커시브 콜로 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중복 호출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경우는 이 동적 프로그래밍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약간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앞서 이야기했죠. 이 문제죠. 자연수 n의 팩토리얼을 재기 호출을 통해서 구해요. 얘는 최적 부분 구조의 문제가 맞죠. 왜냐면 n을 구하려면 그보다 더 작은 구조인 n-1을 구해서 얘를 활용하죠. 그런데 재기 호출할 때 중복 호출의 비효율성이 크지 않아요. 그냥 n 팩토리얼을 구할 때 n-1, n-을 구할 때 n-2 중복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동적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의 경우,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피보나치 수열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이것도 최적 부분 구조의 문제죠. 큰 문제를 풀려면 작은 구조의 문제를 먼저 풀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중복 호출이 돼요. 그래서 동적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복 호출이 되는 경우에 동적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 번 부른다는 뜻이잖아요. 여러 번 부르기 때문에 맨 처음 불렸을 때 처음 콜했을 때는 계산을 해줘요. 계산을 해주는데 계산해준 값을 어디에다가 이게 저장을 해놓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불러요. 두 번째 부를 때 또 계산하면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부를 때는 저장되어 있는 이 표를
참조합니다. 이렇게 가서 뒤지는 거죠. 뒤져서 여기에 값이 없으면 얘는 아직 한 번도 분리한 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계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걸 계산할 때 그냥 무조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저장되어 있는 표를 봐서 표의 값이 없으면 최초로 계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표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다 쓰죠. 이게 다이나믹 프로그램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중복 호출의 비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줄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피보나치 수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에 관해서 다시 정의합니다. 첫 번째, 1항과 2항은 기본값이 1로 잡혀 있고요. 자, n이 두 번째보다 큰 경우, 사실은 이제 요거죠.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큰 경우죠. 큰 경우부터 3부터죠. 3부터 an은 an-1 더하기 an-2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항을 구하라 그럴 수도 있고 이런 항에 관해서 합을 구하라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교재에 이미 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보시면 요 n-2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a의 n-1은 다시 피보나치 수열 정의에 의하면 a의 n-2 더하기 a의 n-3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a의 n-2가 이렇게 얘랑 두 번 분리우죠. 두 번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되는 것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또 있죠. 자, a의 n-2를 하라고 그러면 또 a의 n-3 더하기 a의 n-4 이렇게 되니까 요게 여기로 들어가고 또 얘가 또 여기로도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밑에서 a n-3, n-4가 더 많이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사용합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에 관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예인데 이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바텀업 방식,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바텀업 방식의 동적 프로그래밍인데 이 바텀업은 주로 리커시브 콜을 쓰지 않고 반복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반복 구조. 여하튼 그 계산을 똑같은 거를 두 번 이상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동적 프로그래밍인데 사실 동적 프로그래밍의 장점이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을 반복 구조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자, 여기에 스타트 엔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메인 펑션인데 여기에 f라는 변수가 배열 원수 1000개를 가지고 선언이 되어 있고요. num을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num을 읽은 다음에 그 num에 해당되는 피보나치 수열을 불러서 출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50 num이 50이에요. 그러면 피보나치 수열 50번째를 계산해서 출력하라 이거죠.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피보나치 계산하는 것은 여기 펑션이 있습니다. 펑션. 자, 피보나치 펑션 다음에 파라미터 n 넘어왔죠. 만약에 이제 여기 보면 n은 말하는 것처럼 2보다 커야 되죠. 왜냐면 1하고 2는 초기 값이니까. 그래서 피보나치 1은 1, 피보나치 두 번째는 1. 자, 이거는 이제 기본값으로 주어졌고요. 자, 그래서 2보다 큰 값이 들어왔을 때 3부터 시작해서 그 n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반복할 때 피보나치 i는 자, 요 i죠. 피보나치 i는 피보나치 i-1 더하기 피보나치 i-2.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로 돼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첫 번째가 피보나치 i가 3이에요. 3이면 어떻게 되나요? 피보나치 2 더하기 피보나치 1이죠. 왜냐면 i가 3이니까 i-1, i-2. 근데 여기 2하고 1은 앞에서 이미 값이 나왔죠. 그러니까 중복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게 가져다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피보나치 4, 피보나치 3 더하기 피보나치 2죠. 여기서 보면. 근데 피보나치 3은 앞에서 계산이 됐죠. 1하고 1을 더하니까 2 돼서 얘는 2 더하기 1 그래서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피보나치 5는 어떻게 될까요? 5는 피보나치 4 더하기 피보나치 3이죠. 그러면 4는 이렇게 값이 정해졌고 3은 또 값이 정해졌죠. 따라서 얘는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바텀업이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밑에서부터 1부터 시작해서 쭉 위로 올라오면서 자, 피보나치 50을 구하려면 나중에 피보나치 50 이렇게 구할 텐데 이 피보나치를 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계산이 2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 밑에부터 계산이 되면 그것을 가져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바텀업 방식에 있어서의 동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텀업 밑에서부터 계산을 다 필요할 때만 한 번만 해서 그걸 재인용해서 쓰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동적 프로그래밍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톱다운 방식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톱다운 방식이죠. 그래서 이 톱다운 방식으로 보면 똑같이 스타트, 엔드, 그다음에 여기 앞에 선언하는 거 뭐 생략했습니다. n 넘버를 읽어서 피보나치 넘버를 찍게 돼 있죠. 그래서 50을 읽었으면 50번째 피보나치 숫자를 찍어라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도 펑션이죠. 피보나치가 n이라는 파라미터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 여기 f라는 변수를 밑에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약 n이 1이거나 2이면 피보나치 초기 값이죠. 피보나치는 1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1과 2가 아니면 이제 3, 이제 자연수라고 그렇게 4 이렇게 쭉 나가면 피보나치 이 f는 피보나치 n-1하고 피보나치 n-2를 더한 것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리커전이 걸리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이제 바텀업이죠. 바텀업. 톱다운이죠. 톱다운. 바텀업이 아니요. 자, 이 경우는 이제 바텀업이 아닌 톱다운인데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죠. F50부터 시작하는 거죠. F50. 그리고 F50은 F49 더하기 F48이다. 자, 그러면 F49는 F48 더하기 F47이다. F48은 F47 더하기 F46이다. 자, 그럼 또 47 이렇게 두 번씩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톱다운으로 재교출하게 되면 중복 계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톱다운 재교출 방식에 있어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다음에 나오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게 톱다운 방식의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어떤 값을 계산할 때 먼저 얘가 이미 계산되어 있는지 표에 가서 찾아봐요. 찾아본 다음에 거기에 값이 있으면 값을 가져다 쓰고요. 값이 없으면 그때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그 표에다가 저장을 하죠. 그래야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첩된 것들이 재계산을 하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표를 쓰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트릭을 썼냐면 자, 1000개의 팩토리얼 값을 보관하는 배열을 하나 잡았는데 얘를 초기 값을 0으로 뒀어요. 팩토리얼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크죠. 팩토리얼 1이나 팩토리얼 2나 다 0보다 큽니다. 근데 초기 값을 0으로 뒀어요. 0으로 뒀다는 이야기는 얘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 계산에 참여한 적이 없는 팩토리얼 값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구하고 싶어 하는 넘버를 읽고 그 넘버에 관한 피보나치를 콜했죠. 콜해서 피보나치 n, 그래서 n이 이제 파라미터 값이죠. 자, 첫 번째 뭘 하느냐? 먼저 이거 합니다. 이게 뭐냐면 테이블을 값이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을 체크해요. 테이블 체크. 테이블 체크를 먼저 해요. 요 n번째 피보나치 값이 여전히 0이냐? 자, 초기 값을 0으로 잡았죠? 여전히 0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얘한테 피보나치를 계산을 시켜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0이라면 한 번도 계산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 했던 걸 하죠. n이 1 또는 2냐? 그러면 그 피보나치에다가 1 값을 집어 넣어주죠. 자, 테이블이죠. 테이블의 값을 1로 갱신합니다. 그래서 원래 팩토리얼 1, 팩토리얼 2는 0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다 1로 바뀌죠. 그 다음에 3, 4, 5, 6, 7은 어떻게 되나요? 1, 2가 아닌 것들이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팩토리얼의 n번째 팩토리얼은 n번째 팩토리얼은 피보나치 n-1 더하기 피보나치 n-2 리컬전이죠.
리컬전. 리컬전인데 얘들이 다시 여기 올라가서 할 때도 역시 테이블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피보나치 값이 갱신이 되죠. 만약에 이게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란 이야기는 앞에서 뭔가 계산이 이미 된 거니까 얘는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이점입니다. 0이 아니라면 이 복잡한 계산을 다시 하지 말고 그 fn에 있는 값을 리턴하는 거죠. 그냥 fn의 값을 리턴하는 겁니다. 만약에 새로 계산해야 되면 이제 옆에 있는 과정을 거쳐서 fn을 새로 만든 다음에 fn을 리턴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피보나치 수열을 리커전을 통해서 할 경우에 자기보다 더 작은 문제, 그래서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 문제라고 그랬죠. 자기보다 더 작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중첩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게 되니까 중첩마다 계속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첫 번째 호출할 때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보관했다가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F1000에 0 값을 넣어놓고 그 0인 값은 아직 한 번도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아닌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고 만약에 0이 아닌 값이 있으면 계산했기 때문에 가져다 쓰고 이런 구조로 바꾸는 거죠. 자, 여기는 1000개까지만 계산할 수 있죠. 어레이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무한하게 사용을 하려면 이제 뭐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배열이 아니라 이제 포인터를 이용한 구조체로 바꾸면 뭐 되겠죠. 여하튼 이 톱다운 방식의 동적인 프로그래밍의 예를 요 예에서 보여줬고요. 여러분의 책에 있는 교재로 교재에 있는 여러분의 교재에 있는 요 똑같은 문제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에 있는 알고리즘인데 그 PPT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하죠. 이쪽 부분이 메인 펑션이죠. 메인 펑션. 그리고 요 펑션 콜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1000개의 배열을 원소를 가진 배열 f는 기본값이 0이에요. 그리고 몇 번째 피보나치를 구할지 그 몇 번째의 넘을 읽은 다음에 그 넘을 집어넣어서 피보나치를 부르죠. 그게 이제 n에 넘이 n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 배열 f에 n을 봤더니 얘가 0이면 값이 없는 거니까 밑에 걸 계산하고 0이 아니면 그 fn이 값이 있는 거니까 얘를 리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0이라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항이냐 그러면 1값을 집어넣고 세 번째 이상부터는 리커전을 이용하죠. 리커전을 이용해서 fn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fn 값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램이죠.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눠 풀 때 그 작은 문제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 비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반복되는 부분에 대한 값을 표에다가 저장을 해서 표에 최초로 계산을 낼 때만 알고리즘을 불러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미 저장된 값만 인용해서 여기 인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인용해서 사용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